오늘 살펴볼 ETF는 아크 ETF의 아크Q입니다. 아크Q의 투자 테마는 자율주행과 로보틱스입니다. 아크 자산운용은 자율주행의 시장 규모가 5년 내에 5배 성장하고 10년 내에 10배 성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지난 1년 동안 7배가 올랐는데 아크 자산운용이 자율주행 관련 시장이 5년간 5배가 커진다고 했는데 아크 자산운용 CEO인 캐시 우드 본인도 테슬라가 앞으로 많이 오를 기업이라는 것은 알았겠지만 7배 오르는데 1년도 안 걸릴지는 본인도 몰랐을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예상 못했던 주가의 흐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다시 아크Q 얘기를 해보면 이 ETF는 지난 1년간 딱 100% 올랐습니다. 아크 ETF 중에서 테슬라를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담고 있는 ETF인데 테슬라가 1년 동안 7배도 더 올랐는데 왜 이 ETF는 2배밖에 안 올랐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그 이유를 명확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현재 기준으로 테슬라를 12.83% 비중으로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럼 테슬라가 7배 올랐는데 비중이 대략 반올림해서 13%이니 7배 곱하기 13% 해서 91%, 즉 테슬라 오른 것만으로도 이 ETF는 91% 상승 요인이 있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아실 만한 분들은 뻔히 아실 내용이지만 의외로 이 점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해서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가령 테슬라가 지난 1년 동안 7배가 넘게 올랐는데 보유 비중이 대충 아크Q에서 7분의 1만큼 있으니 테슬라가 7배 올랐으니 최소한 테슬라 종목 하나만으로도 아크Q는 700% 테슬라 상승분을 7로 나눠서 100% 상승, 즉 2배는 오르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아크Q가 오른 요소 중에 테슬라가 기여한 증가분은 40%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유료 웹사이트에서 자료를 본 것이라 여기 공유드리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크Q 뿐만 아니라 아크K를 비롯한 모든 ETF가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종목들의 보유 비중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즉 가령 테슬라를 13% 정도 비중으로 아크Q가 보유하고 있는데 갑자기 테슬라가 더블로 주가가 올라버리면 테슬라의 비중이 갑자기 높아지므로 아크Q ETF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또는 유동성 공급자는 테슬라의 향후 주가가 더 무섭게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기계적으로 오른 만큼을 시장에 매도해야 합니다. 즉 리밸런싱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매도를 해서 남은 차익을 가지고 다시 아크Q에 총 42개 보유 종목에 정해진 비중대로 다시 투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무 자세히 설명드리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혹시 이해 안 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아크Q는 지난 1년 동안 테슬라가 7배 올랐지만 보유 종목을 정해진 비중대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므로 테슬라 상승 효과에 대해 40% 정도만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크Q가 지난 1년 동안 딱 2배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나스닥 대형주 치고 테슬라만큼 2020년에 급등한 종목도 없고 아크Q만큼 테슬라를 높은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아크 ETF도 없는데 막상 아크Q의 수익률을 보면 2배 오른 것도 정말 훌륭하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아크K는 2020년 1년간 수익률이 2배가 넘습니다. 정확히 150%가 올랐으니 아크Q 수익률의 1.5배만큼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아크Q의 보유 종목들이 물론 대부분 주가가 훌륭하게 올랐지만 상위 보유 종목들이 아크K의 상위 보유 종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올라서 그렇습니다. 아크Q가 투자한 테마를 보면 자율주행, 로봇 자동화, 3D 프린팅, 에너지 스토리지 그리고 우주 탐험 관련 테마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테마들을 보면 하나의 비슷한 테마들이 묶여있다기보다는 아크 자산운용이 생각하는 미래의 성장 잠재성이 있는 기타 등등의 테마들을 묶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율주행 테마 외에 다른 테마들을 보면 기타 등등의 테마 같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고 그냥 테마들이 서로 연관성이 적어 보이는 테마들로 보여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크Q는 총 42개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상위 10개 보유 종목을 보면 우선 계속 말씀드렸던 테슬라가 당연 가장 높은 12.8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앞으로 그냥 계속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 매우 큽니다. 여담이긴 한데 이전까지는 테슬라 주가에 전혀 관심이 없었으나 제가 가족 외에 세 손가락 안에 꼽는 아주 친한 지인이 테슬라를 몇 억 정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이후로는
매일 테슬라 주가가 달리기를 진심을 다해 기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테슬라라는 종목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아주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전기차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 부류 또는 견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차를 단순히 미래의 모빌리티, 즉 이동수단 정도로 보고 단지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로 달리는 교통수단 정도로 단편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대부분의 테슬라를 투자하는 분들이 동의하시듯 전기차의 미래는 전기차를 포함한 하지만 이를 초월한 플랫폼을 장악한 테슬라 같은 기업이 전기차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정도의 두 가지 견해로 나눠지지 않나 싶습니다. 뭐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 투자자의 성적표만 놓고 보면 후자로 보는 투자자분들이 압승을 거두고 있는 시황입니다.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를 잘 팔아서 주가가 오른 것이 아니라 이를 뛰어넘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앞으로 성장 잠재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것이다라는 이유가 2021년에도 여전히 주요하다면, 올해를 벼르고 강력한 전기차 신차 라인들을 출시하고 있는 독일 3사를 비롯한 글로벌 전통 자동차 기업들이 아무리 경쟁력 있는 전기차들을 뽑아내고 시장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린다고 해도 테슬라의 주가 상승세는 꺾이지 않을 수도 있고, 만약 전기차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을 일단 고품질에 잘 달리는 가성비 좋은 모빌리티 정도로만 1차원적으로 주식시장이 판단한다면 테슬라의 주가는 올해 엄청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나뉠 수 있는 큰 두 가지 견해에 대해 짧게 제가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한 기업은 매테리얼라이즈 NV입니다. 매테리얼라이즈는 아시다시피 3D 프린팅 선도 업체로 벨기에 기업입니다. 나스닥의 티커는 MTLS로 상장이 되어 있는데 아크큐의 두 번째로 높은 보유 종목이지만 주가는 잘 올랐지만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아크큐가 테슬라를 가장 많이 보유한 이 아크 ETF임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다른 아크 ETF들에 비해 왜 저조한지 이 기업의 주가의 예로 설명이 되긴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계속 적자를 냈지만 매년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2019년에 흑자 전환을 했지만 2020년엔 다시 적자로 돌아선 기업입니다. 사실 이렇게 미래 기술을 보고 투자하는 기업에 이 정도 적자 규모나 흑자 규모는 거의 의미가 없긴 합니다. 2020년에 4개 분기를 보면 매출이 오히려 하반기에 줄어들어서 신통찮은 주가를 설명해주기도 합니다만, 이런 기업의 주가는 그닥 실적과 크게 연관이 없긴 합니다. 아직 실적을 낼 단계는 아닌 걸 알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 예상을 한 자료를 보면 그닥 회사가 단기간에 실적이 나을 것으로는 시장에서 기대하지 않고 있고, 사실 이 기업을 그렇게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도 별로 없긴 하지만 애널리스트의 의견은 이 기업이 2020년에 이렇다 할 이벤트가 없었음에도 그냥 아크큐 ETF 같은 유동성 자금으로 주가가 괜히 오르진 않았나 하는 부정적 평가를 보여주고 있고, 목표 매수가는 현재 주가의 반토막 정도로 보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그 다음 기업은 트림블입니다. 이 기업은 무려 1978년에 창립된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농업, 건축, 건설 분야의 다양한 산업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모델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고, 그리고 아크 자산운용에 왜 이 기업과 그 다음 부 종목인 디어앤컴퍼니에 투자한지를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크 자산운용이 트림블과 디어앤컴퍼니에 투자를 한 이유는, 가령 트림블 기업은 방금 말씀드렸듯 농업 외에 건축과 건설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국내에서도 사업을 적잖게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캐시우드가 이 기업을 아크 ETF에 편입시킨 이유는 트림블의 농업 분야 때문입니다. 지난 30년간 옥수수 수확량의 효율성을 보면 거의 2.5배 효율성이 높아졌는데, 이건 그냥 시작 단계로 보면 되고, 농업 분야가 미래 기술을 적용하면 수익성이 폭등할 수 있는 노다지 분야 정도로 캐시우드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미 있는 기술이고 이를 기술적으로 선도하는 기업이 트림블과 디어앤컴퍼니인데, 가령 GPS로 트랙터를 무인으로 작동시키며 농사를 하거나, 트랙터뿐만 아니라 여러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로보틱 기술과 기상 데이터들을 모두 클라우드로 통합하여서 농장의 완전 자동화 및 효율의 극대화 등을 이루어서 이 분야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 분야라고 캐시우드는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맞는 말이고 이미 현대 농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고 향후 더 발전할 분야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트림블은 제가 직접 투자해본 적이 없는 종목인데 주가를 보니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사실 트림블은 코로나 팬데믹과는 무관하게 컨택트주도 아니고 언택트주도 아닌데, 지난 한 해 주식시장이 뜨거울 때
덩달아서 과하게 오른 감이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실적이 크게 뛰어나거나 갑자기 없던 신기술이 개발되어서 기업의 수익의 변곡점을 줄 만한 뭔가 쇼킹한 재료가 나온 것도 없는데 주가는 그냥 2배 이상 올라버렸습니다. 제 개인 의견이기도 하지만 애널리스트들 컨센서스도 저 같은 의견입니다. 이런 종목은 조정을 받으면 매수해서 장기로 들고 가기 좋은 종목인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 기업으로 JD.com, 즉 그 유명한 증동닷컴을 빼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짧게 설명드립니다. 보유순위 5번째 종목으로 아크큐는 3.7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동닷컴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이 영상에서 하나하나 다루기는 힘들지만 크게 증동닷컴의 사업 부문은 모두가 다 아는 이커머스, 물류, 그리고 신사업 분야가 있는데 캐시우드가 증동닷컴을 아크큐에 편입시킨 것은 신사업 분야 때문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증동닷컴은 드론 등을 이용한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신사업 분야의 미래 핵심 산업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 부분을 보면 증동닷컴은 매출이 계속 나이스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커머스 분야도 알리바바처럼 족별도 없는 짝퉁이나 사기꾼 셀러들이 판치는 그런 개밥 같은 쇼핑몰과는 좀 차별을 두고 좀 멀쩡한 물건들을 파는 쪽으로 방향을 제대로 잡은 이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고 수익도 이제 적게나마 발생하고 앞으로 매출과 이익의 성장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장기 투자를 할 것이라면 지금 매수해도 상관없고 단기 투자를 할 의도라면 지금 매수하기에는 주가가 좀 위험해 보입니다. 마지막 기업으로 풀리어 시스템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상위 10개 기업 중에서 가령 팀블, 증동닷컴과 더불어 풀리어 시스템 정도는 제가 따로 개별 기업 분석 영상을 조만간 올리려고 했던 기업입니다. 실제로 풀리어 시스템은 제가 지난 몇 개월간 주가 흐름을 보고 매수도 하려고 했던 기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주가도 거품이 쫙 빠진 종목이었는데 열화상 카메라를 주로 개발, 생산하는 기업으로 방산과 일반 커머셜 용도로 꾸준히 매출도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자율주행 시스템의 야간주행에 풀리어 시스템이 잘 적용만 된다면 향후 성장 가능성도 꽤 큰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월요일 갑자기 주가가 19% 정도 폭등하는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텔레다인 테크놀로지라는 오래된 미국 전자기업에 인수 합병된다는 발표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텔레다인은 제가 군대 있을 때 통신병으로 있을 때 텔레다인사의 오실로스코프를 항상 사용했었는데 어쨌든 이것저것 이미지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산업으로 유명해진 라이다도 독점 기술을 가지고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나사의 라이다를 공급할 정도로 기술력 있는 기업이고 풀리어 시스템은 아마존의 열화상 센서 시스템을 공급할 정도로 열화상 센서 쪽에 있어서 독보적 그리고 독점적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두 기업이 합쳐졌으니 시너지는 상당할 것이고 어차피 텔레다인은 비록 오래된 미국의 전통 대기업이지만 낡은 기업 이미지가 아니고 매년 매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수익률도 계속 두 자릿수로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풀리어 시스템도 뭐 말할 필요 없이 안정적인 사업 구조에다가 미래의 성장성까지 담고 있는 기업이라 향후 괜찮은 주가 흐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참조로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면 이번에 텔레다인의 풀리어 인수에 나온 금액이 8빌리언 US 달러인데 보통 저희 같은 개개인이 굳이 힘들게 계산 안 하더라도 이 금액을 현재 주가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인지는 당일 언론에서 바로 분석이 나옵니다. 인수가를 비추어 인정받은 주가가 그 당시 주가보다 40% 높은 프리미엄이 있었으므로 일단 시장에서 깔끔하게 그 절반이 20% 정도가 당일날 바로 급등해버린 것입니다. 40%의 프리미엄에는 향후 시너지로 인한 성장 잠재성도 포함되어 있기에 이런 불확실성이 모두 주가의 상승으로 반영되지는 않고 우선 20% 정도만 반영되어 주가가 오른 것이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대략 상위 10개 종목들을 살펴본 것 같습니다. 모든 기업을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알파벳, TSMC 등의 기업은 추가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막상 좀 드리고 싶은 얘기를 다 드리려다 보니 겨우 아크큐 ETF 종목 하나 설명드리는 영상인데 아크W 영상도 그랬고 이번 영상도 그랬고 영상 길이가 좀 길어졌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은 제가 최근에 이것저것 매수한 종목들에 대한 가벼운 이야기로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